3월 17일 오버 더 탑 코멘트 세계는 지금.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고 리플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 또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투자 전략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UBS와는 다르게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S&P 지수가 연말에는 현재보다 12% 하락한 4,500달러가 된다고 한 예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광범위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소수의 기술주들만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천억 위안 36조 원 이상의 금액으로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규제 강화를 위해 중국의 6개 반도체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중국이 국가적으로 키우고 있는 파운드리, DRAM,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국영 반도체 회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부다비 국부펀드도 MGX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켜서 1,000억 달러, 133조 2천억 원 정도가 넘는 AI와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0.7%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 연휴로 인한 수요의 증가가 원인이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는 2.7% 하락을 해서 2016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회사 중에 하나인 컨츄리 가든이 처음으로 위안화 표시 채권의 4.8%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업계는 힘든 상황과 많은 법정 소송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로 가져야 할 충분한 대의원을 모집한 트럼프는 페이스북은 국민의 적이고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는 틱톡은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했으며 그가 대통령일 때 틱톡의 사용 금지를 시킬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틱톡을 하루에 1억 7천 명이 사용을 하고 특히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키면 그들이 페이스북으로 가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하원은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전 재무부 장관인 스티브 무누신 씨는 하원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자마자 하루 만에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인수할 것을 다른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침체된 중국의 관광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3월 14일부터는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 국가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11월 30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머물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도 2019년의 40% 수준까지 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6개 나라들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해졌고 최근엔 태국과 싱가포르도 비자 없이 갑니다. 반면 인도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계속 활발한 모습입니다. EU의 멤버가 아닌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총 1,000억 달러, 133조 2천억 원 정도를 향후 15년간 투자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의 총리도 베를린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지도자들과 개별 회담을 했으며 무역 다각화에 대하여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작년에도 8년 연속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으며 중국 안에 있는 독일 기업의 직접 투자 금액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의 2월 CPI는 1월보다 0.4% 늘어났고 작년 동월 대비 3.2%가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 중고차, 항공여행, 의류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상보다 높게 2달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페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근원 CPI는 1월보다 0.4% 늘었고 작년 동월 대비 3.8%가 늘어나면서 금리의 인하 시기도 6월 또는 그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월의 PPI도 연료비와 식료품비가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1월보다 0.6% 늘어났고
작년 동월 대비 1.6% 늘어났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투자 분석가는 테슬라는 올해 판매량의 증가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내년엔 더 악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주가 또한 10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매출과 이익의 확장 속도가 이미 작년부터 눈에 띄게 둔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헤르츠는 전기차에 올인했던 실수로 인하여 골드만삭스에서 30년 근무 후에 온 지 2년 남짓한 CEO를 GM에서 크루즈 로봇택시 사업부의 운영 책임자였던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메타의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한 사람들은 가짜 물건이 게시가 되거나 사기성 있는 결제 방식으로 인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페이스북에서 결제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다 만다란 말도 없습니다. 미국의 USA Today의 기사에 의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동맥에 들어가 심장병과 뇌졸중을 위험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는 약 3만 명의 ALS, 루게릭병이죠. 환자가 있으며 보통 확진이 된 후에 2년에서 5년 이내에 사망을 하는 이 병의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있었고 이 약을 빨리 출시하라는 환자와 의사들의 압력으로 1년에 15만 8천 달러, 2억 1,045만 원 정도의 비싼 약값을 내고 있었으나 결국 효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며 이 약을 현재 퇴출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8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제약회사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 생명, 제약주의 투자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임상상까지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며 특히 치매는 치료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3월 18일부터 19일 사이 열릴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에서 저금리 정책을 중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본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낮은 엔화의 가치를 올린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많은 사람들 또한 확신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엔화는 여전히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이미 금요일부터 17일인 오늘까지 전국 11개의 다른 시간대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86%이며 GDP 또한 3.6% 상승을 했고 실질 임금도 7.8%나 상승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서의 푸틴은 쉽게 당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정부와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개발 경쟁이 치열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계는 총 9조 원 이상의 R&D 투자에 나서며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유망한 배터리 개발에 총 1,172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 소재와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인 2차 전지를 말하며 최근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요타, 중국의 CATL, 미국의 퀀텀 스케이프, 독일의 폭스바겐 등의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등 3개 분야의 유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의 부진에 따라 완성차 업계들이 속속이 채택을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기에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개발에 착수했으며 에코프로비엠, LNF 등 소재 기업들도 LFP용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주 나빴던 업황을 겪은 반도체 메모리 업계가 AI로 인하여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며 이제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HBM은 물론 CXL D램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CXL 메모리의 핵심은 확장성입니다. 즉 서로 다른 기종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기존 컴퓨팅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D램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1월 CXL 메모리 모듈 D램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CXL 기반 3가지 솔루션으로 AI 메모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CXL 시장의 규모가 2028년까지 125억 달러, 15조 5천억 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반도체 ETF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0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한국을 준결승에서 3대0으로 이긴 북한은 호주를 5대1로 이기고 올라온 일본을 2대1로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락밴드인 디퍼플이 5월 1일 싱가포르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티켓 가격은 188불, 25만원 정도이며 그들의 마지막 싱가포르 공연은 2013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팬들은 왜 또 싱가포르만 가냐고 불평을 합니다. 4월 20일과 21일에는 싱가포르 실내 경기장에서 아이유의 콘서트도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도 4월 3일, 5일, 6일에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